미국의 사업가이자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인 패트릭 벳 데이빗은 누가 진짜 세상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미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묻곤 했다. 의회인가? 대통령인가? 아니면 억만장자인가?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푸틴은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길어야 8년이면 사라질 거라는 것이다. 이번엔 세상의 모든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이들을 살펴보자. 억만장자가 됐어도 이들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의 야심을 품고 있다.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더 많은 통제력과 권력을 원한다. 하지만 굳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진 않는다. 대통령으로 출마하면 살면서 숨기고 싶었던 모든 일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은 대신 자기와 비슷한 이들과 손을 잡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중독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디오 게임과 파티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이 가장 중독되지만 아직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권력이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떤 기분인가? 그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즐긴다. 이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가장 성공한 기업가이자 세계 제1의 부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그도 결코 좋은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가 추진했던 여러 계획이 현실성이 없으며 나아가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의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머스크의 인터뷰와 여러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단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머스크에게도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스타링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인간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가 진짜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에메랄드 광산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일론은 끔찍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일론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이 없어서 친구가 없었고 동네 아이들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일론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을 심하게 맞아서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는 대신에 1시간 동안 온갖 욕을 하면서 그를 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린 일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에 따르면 일론이 현재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거로 유명한 월터 아이작슨은 일론 머스크를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아이작슨은 그에게 여러 번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일론은 거의 1년이나 응답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습니다. 에롤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와 이혼하고 어린 의붓딸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것도 큰 상처가 됐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에롤 머스크도 아들처럼 뛰어난 엔지니어다. 에롤은 아들에게 공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전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악마를 아들에게 주입했다. 에롤 머스크는 평상시에는 훌륭한 의사지만 갑자기 악마 모드로 변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았다. 그는 그럴 때면 아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하지만 악마 모드에서 깨어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다중인격을 아들 일론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일론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와 같아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와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가 실제로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 악마가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자신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일론이 악마 모드가 되면 그는 갑자기 어둡고 조용해진다. 1, 2분 전에 미리 그가 변할 거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한다. 그의 전처에 따르면 일론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토하고 과거에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되풀이한다고 했다. 일론 깊숙한 곳엔 여전히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내 아이가 있다. 1989년에 남아프리카를 떠난 일론 머스크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93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입학해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일론은 더 이상의 학업을 포기하고 창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1995년 일론은 그의 첫 회사인 집2를 설립했습니다. 집2는 온라인 비즈니스 디렉토리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당시로는 꽤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컴팩이 집2를 인수하면서 머스크는 $2200만 큰 돈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28이었습니다. 집2의 성공에 용기를 얻은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온라인 은행인 X.com을 설립했습니다. X.com은 경쟁사와 합병해서 페이팔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경영권 다툼으로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다행히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페이팔이 이베이에 매각되면서 머스크는 자신의 지분으로 무려 1억 8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머스크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테슬라를 인수하고 스페이스X와 솔라시티를 건설하게 됩니다. 흔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창업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테슬라는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2003년에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머스크를 설득해 65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머스크는 투자자였지 창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경영권을 놓고 창업자들과 잦은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크 타페닝이 회사를 떠났고 머스크의 주도로 남아있던 에버하드마저 해임됐습니다. 결국 머스크가 창업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테슬라를 장악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에버하드와의 합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창업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에 머스크는 원래 창업자들은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테슬라를 창업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버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자기 힘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스페이스X도 대단하고 테슬라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일을 해냈다. 그런데 그가 창업자가 아니면서도 왜 그렇게 창업자라는 이름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창업자든 아니든 그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의 테슬라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에 따르면 그가 한번 집중하면 마치 커피 50잔을 마신 것처럼 미친 듯이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밀어붙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작슨의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의 일을 언급했습니다. 일론은 트위터가 세계에 서버팜이 있다는 걸 알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세크라멘토의 서버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온갖 이유를 들면서 세크라멘토의 서버를 없애는 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만약 서버를 없앤다고 해도 서버를 해체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론은 반대한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자기가 직접 세크라멘토로 날아가서 와이어 커터로 서버 케이블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독불장군 리더십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규제와 절차를 건너뛰어서 빠른 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심사숙고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은 머스크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는 규제와 절차,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혐오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이 모험가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온갖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이 가장 빛을 발한 곳이 스페이스X입니다. 페이팔이 매각된 직후인 2002년, 머스크는 로켓 개발과 우주 비행을 목표로 한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중고 로켓을 사려고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로켓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걸 보고는 직접 로켓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로켓 공학을 독학하면서까지 로켓 개발에 열을 올렸고 그 결과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을 최초로 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스크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스페이스X도 없었을 겁니다. 하자 일론의 지나친 일 중독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나가 떨어졌고 여러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한 번 일론 머스크가 회사에 남아서 일하는 직원이 3, 4명밖에 없다는 걸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금요일 밤 10시였다고 합니다. 일론은 다음날 전국에 있는 100여 명의 직원을 회사로 불러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직원을 지쳐 나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가끔 그들을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그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내게 만든다. 한번 일론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직원과의 친밀함은 적이다. 리더는 직원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 리더는 직원들을 밀어붙여야 한다. 직원이 리더를 너무 좋아하면 그는 실패한 리더다. 일론과 함께 일하는 것은 힘들다. 그와 함께 일했던 직원 중에서 단 20%만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들은 일론이 시키는 거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론은 직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파괴적인 리더다. 여기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다. 로켓을 발사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을 해내지만 많은 부작용과 상처를 남긴다. 그는 인류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있지만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타임즈와 CNN을 운영한 적이 있지만 그 회사들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다. 나는 일론 같은 부류의 파괴적인 리더가 아니었다. 나는 일론처럼 직원의 80%를 자르지 못했다. 월터 아이작스는 머스크가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지금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들에게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자비에르가 갑자기 여성으로 성전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일론 머스크에게 큰 상처를 줬던 것 같습니다. 일론은 아들이 성전환한 이유가 LA에 있는 진보 성향의 학교에서 PC주의와 워크 사상을 배워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극좌 이데올로기와 민주당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의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와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머스크는 최근에 있었던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살아남느냐의 문제였다.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국민은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없다. 프로파간다만 있고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트위터를 인수했다. 정부가 트위터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머스크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트위터의 내부 문서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트위터에 특정 글과 계정을 차단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트위터는 정부의 요청으로 헌터 바이든 노트북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글들을 검열했습니다. 아이작슨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결정했을 때 주변 모두가 말렸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바쁜데 트위터까지 인수하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아이작슨도 일론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트위터 인수가 좋은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론 머스크의 장점이 공학과 사업인데 트위터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그의 특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처럼 얼마 안 가 일론 머스크는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머스크는 검열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불리한 글을 검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트위터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의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를 비판한 계정의 노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인기 게임인 패스 오브 엑사일 2에서 대리 플레이를 맡겼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레벨이 꽤 높은 캐릭터를 키웠다고 자랑했는데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는 초보적인 실수를 연달아 보여줘서 그가 캐릭터를 직접 키우지 않고 대리 플레이를 맡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게임 스트리머인 아스몬 골드가 머스크의 대리 플레이를 지적하자 갑자기 아스몬 골드의 트위터 계정에서 체크마크가 사라졌습니다. 체크마크가 없어지면 계정의 노출도가 현저히 줄기 때문에 일종의 검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머스크가 자기에 대한 조금의 비판도 참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작스는 머스크가 악마 모드로 변하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 정책 계획과 뉴럴링크 같은 거창한 계획도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 규모의 정착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머스크는 지구가 핵 전쟁과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멸망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루빨리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화성 정착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대신에 그 돈을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게다가 화성의 환경은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 혹독합니다. 온도는 평균 영하 100도까지 내려가고 산소와 물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인간이 정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화성을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바꾸는 테라포밍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막대한 비용과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머스크의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화성에 정착한다면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뉴럴링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세운 회사로 뇌이식 칩을 이용해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더 쉽게 컴퓨터를 조작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기술적 한계와 윤리적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특히 인간의 육체를 기계로 업그레이드한다는 트랜스 휴머니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라고 평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은 트랜스 휴머니즘에 의한 인체 강화가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정체성을 파괴할 것이고 나아가 인간의 평등권마저 훼손할 거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가 죽더라도 뇌의 정보를 기계에 업로드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업로드된 의식이 진짜 내가 아니고 그저 내가 남긴 정보의 흔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작스는 일론 머스크가 행복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다. 그는 행복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10가지를 꼽는다면 행복과 기쁨 그리고 평온은 순위에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마치 비디오 게임 중독자와 같다고 말했다. 한 레벨에 도달했다고 만족하지 않고 다음 레벨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마치 다음 레벨로 올라가듯이 전계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